시장의 판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오늘은 그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긴 했는데 미중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양회 폐막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돈 쏟겠다 이런 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뒤엎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돌발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기자회견하면서 안 좋은 얘기 나올 것으로는 관측이 되는데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 시간에도 잠깐 미중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 대선을 한 5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 회복하는 그런이 지금 나타나는 시점에서 경기가 다시 또 침체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강경 대응을 미국 측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미국이 홍콩 이번에 보안법에 사실 초안이 통과된 건데 여기에 엄청난 제재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런 법안을 하기보다는 일단 한 달 정도 안에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서 법안이 실제 발효되는 그 시점에서까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측면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아직은 예상하기 힘든데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기서 관세를 분과한다든지 비자를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특별 지위 박탈을 절대 안 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주목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중국도 사실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1차 무역 합의에서 합의를 본 미국 제품의 그런 구매량에 대해서도 사실 쿼터를 안 지킬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미국에 대한 공세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아직까지는 좀 점치기가 힘들다. 그런데 어제 사실 법안이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휘청하는 모습이었지만 유럽 증시 많이 상승했고요. 미국 증시 역시도 크게 물론 하락폭이 마지막에 좀 나왔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좀 불확실성 있는 재료는 확실하지만 아직은 좀 힘이 좀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리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미국 경제에 악영을 주는 그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기대감이 항상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오히려 조기에 나오든지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제 말은 대형 호재가 만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악재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좀 더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대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코로나19에 주목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이신데 지금 속보가 나오네요. 렘데시비를 수입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승인을 한 거고요. 환자에 이제 투여를 하게 되겠죠. 관련주의 흐름도 일단 어느 정도 반응은 있을 텐데 이보다도 이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조금은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아마 시장은 바라볼 겁니다. 이번 나오는 이 속보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확실한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확실한 치료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좀 지금까지 임상 결과를 보면 좀 확진자의 그런 기간을 좀 치료 기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엄청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번 좀 다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다들 이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이러한 테마성 재료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그런 시장이 많이 이제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이미 사실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단기 매매,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상에 좀 짧은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특별하게 신규로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신규 매수에서 크게 오래 가져가실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미국은 이미 긴급 승인이 났고 오늘 우리나라도 아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전략보다는 이제 시장 쪽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에서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건드리는지 여부 수준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어서 한은 어제 또 금통이 있었잖아요.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시중금리는 사실상으로 이제 마이너스대로 갔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이와 함께 경제 성장률도 이제 마이너스로 예측을 했고 전반적인 상황들 어떤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경제 지표가 사실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그 현실적인 상황이고, 또 예상치 자체도 점점 이게 다운해서 좀 하락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수출을 포함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사실 안 나오고 있는 원인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은 다 주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 지금 나왔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사실 기저효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 상당히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나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바이러스라는 돌발 악재에 의해서 돌발 요인으로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좀 깔려 있지 않는 것인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봉쇄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으로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치고는 가장 그래도 양호한 마이너스 축에 든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위안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시장 상황도 보면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경제가 좀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현재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투자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들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최근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크게 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 상황은 연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만일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정부나 한국은행 측에서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경험을 했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그리고 좀 수익이 나는 장인지 수익이 안 나는 장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고 수익이 좀 나는 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 5년을 좀 뒤로 돌아다 보면 2015년 그리고 2018년 초반 정도 수준의 수익은 충분히 나온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긍정론자시네요. 예,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5월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6월의 전망까지 그 내용 녹여서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6월에도 변함없는 팩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매도는 9월 15일까지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익을 확보하려는 심리는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증권사들이 제시한 6월 코스피 밴드는 뭐 이렇게 크게 잡아서 보면 1750이 하단, 그다음 2100선이 상단인데요. 현재가 한 2020 정도, 뭐 2000선 전후로 지금 본다 그러면 상승폭은 여기서 좀 크지는 않을 것이고 하락폭은 오히려 좀 클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예상 밴드만 본다면 현 지수대에서 지수는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뭐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거래 대금만 보면 어제가 보면 코스피가 14조 원 중반대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12조 원 정도 나왔는데 양시장 합치 지금 26조 원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한 거래 대금이 매우 많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시장이 갑자기 크게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 염두 두실 만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신용 잔고가 사실 3월 급락장을 통해서 6조 7천억 원까지 하락했던 신용 잔고가 어제 기준으로 10조 7천억까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지금 회복이 되었다는 점에서 뭐 사실 절대적으로 매수 대기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이러한 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사실 지표라든지 밸류에이션 수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그런 변수들이 항상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그 경제 활동 재개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변수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더 많은 것으로 일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 이렇게 채워서 완전 풀로 가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좀 돌발 악재에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이 일단 좋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매수 자금 역시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또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좀 하락에 좀 대비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신 투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많다는 점에서 저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을 지속하시되 좀 간간히 나오는 하락 시마다 저점에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매수 후에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조금 단기 매매성 매매로 대응하시면 시장에 오히려 수익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금을 일단 두시고 간간히 매수, 그 간간히 매수 한 30초 남았는데 어느 섹터가 괜찮을까요? 섹터 6월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 항공 화물 쪽이 좀 상당히 지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좀 더 시켜야 된다면 식품, 축산, 광물주, 뭐 히터류 같은 광물주들 다시 관심 받을 수 있고 다음 주 초반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관심 가지시면서 다음 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까지. 나머지는 이제 저가 매수에 괜찮다라는 의견이시네요. 항공, 화물업, 식품, 축산, 광물주까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